현재 일본에서는 최근 벌어진 미국과 뉴질랜드 정부의 파격적인 행보로 인해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수세에 내몰리는 모습이 거듭해서 연출되고 있다며 일본 국민과 일본 매체의 거센 분노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있은 제19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미국 정부 주도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방위장관이 기존의 방식대로 한국 장관에게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가 오히려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에 놓이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2일 일본의 대표 공영방송 매체인 NHK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특급 전략 자산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자국 정부와 이런 방구 논의도 없이 일본 항구를 제 맘대로 이용했다며 매우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 NHK는 미군의 대표적인 수직 이착륙 수송기로 잘 알려진 V-22 오스프리 세대가 주일 미군 기지로 쓰이고 있는 오키나와의 나하군항에서 최근까지 머물러 왔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NHK는 뒤이어 미군의 핵심 전략 자산인 오스프리 세대가 이내 화물선에 실려 지난 12일에 한국의 부산항으로 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매체는 미국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나하군항이 위치한 나하시장과 오키나와현 지사는 물론이고 일본의 중앙정부마저도 엄청난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미군이 한국에 지원한 오스프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헬리콥터보다 빠른 기동과 장거리 작전이 매우 탁월하다는 점에서 지난해부터 한국 정부가 항공모함의 전력 증강을 위해 오스프리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펼쳤는데 마침내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정부가 이 과정에서 지난 1975년 5월 15일에 일본 정부와 맺었던 협약을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5.15 메모 규정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주일미군 기지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일본 정부에게 사용 목적을 알려야 하는데 지난 6일에 오스프리 수송기가 나하군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무가 생략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하군항에서 오스프리 수송기가 미국 화물선에 선접되는 과정에서도 수송 목적이나 행선지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일절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NHK를 비롯한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반발을 예상하고서도 비밀리에 주일미군 기지를 통해 오스프리 수송기를 한국에 전격적으로 수송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부산항에 보낸 오스프리 수송기가 조만간 한국의 독도급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에 도입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 취역한 독도급 이번함인 마라도함에서는 최근에 갑판을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를 두고 오스프리 수송기를 마라도함에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그동안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12일에 실시한 전격적인 수송 작전을 통해 이 같은 전망의 쐐기를 받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스프리 수송기를 도입하게 될 마라도함은 이름 그대로 독도급 대형 수송함인 만큼 그동안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펼쳐왔던 일본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일본 정부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날벼락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 매체는 당장 이 같은 상황을 보다 못한 오키나와 현 지사가 거센 분통을 터뜨리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망으로 인해 미군에 점령됐던 오키나와가 지난 1972년에 일본에 다시 반환된 이후로 50년 동안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만큼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분명한 대응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사상 초유의 행보에 더해 뉴질랜드 정부마저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 한다는 소식이 뉴질랜드 매체를 통해 대서특필되면서 그동안 한국과 극한 갈등을 지속해왔던 일본 정부를 더더욱 궁지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13일 뉴질랜드의 대표 매체인 뉴스허브는 오늘날 남태평양에서 증대되고 있는 안보 위협에 맞서 뉴질랜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 매체인 뉴스허브는 자국의 국방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곧장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자국의 국방부 장관이 표면적으로는 한국과 뉴질랜드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이와 더불어 한국전쟁에 참전한 6,000명의 뉴질랜드 군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지만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과의 국방협력을 통해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미중 갈등과 남태평양 안보 위기를 적극적으로 돌파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뉴질랜드 매체는 대만과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남태평양 지역에서도 미중 갈등으로 인한 안보 위기가 매우 극렬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장 뉴질랜드와 인접한 솔로몬 제도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대신 대만과 끈질기게 수교할 만큼 친서방 노선을 펼쳐왔던 솔로몬 제도가 2019년 4월에 있은 총선 이후로 친중국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대만과의 단교는 물론이고 중국과의 군사협정을 통해 솔로몬 제도의 중국군의 주둔과 더불어 중국 해군기지까지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펼치고 나서면서 그동안 중국과 대척점을 형성해왔던 뉴질랜드와 호주 정부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켜 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뉴질랜드 매체는 이를 보다 못한 뉴질랜드 정부가 지난 3월에 솔로몬 제도와 인접한 피지 정부와 함께 이른바 두아바타 파트너십으로 일컬어지는 다각적인 안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나선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피지 제도가 인근의 바누아투와 투발루를 비롯해 통가와 아메리칸 사모아 제도에 이르기까지 남태평양의 주요 제도들 사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주요 전략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뉴질랜드 정부가 피지와의 안보협정을 통해 남태평양의 안보 구축에 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매체는 자국 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제 아무리 적극적으로 펼친다 하더라도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에 뒤이어 군사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중국을 상대로 독자적인 대응을 펼쳐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에도 호주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보건위기 책임론을 꺼내들었다가 중국으로부터 사상 초유의 무역 보복을 경험했던 만큼 뉴질랜드 정부 역시도 아무런 대비책 없이 중국을 상대로 독자적인 행동에 나섰다가는 예기치 못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뉴질랜드 매체는 자국 정부가 오늘날 명실상부한 군사강국과 방위강국으로 급성장한 한국을 상대로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나섬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 매체는 자국의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1년 이후로 11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만큼 이번 방문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깊을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뉴질랜드 매체는 기존의 미중 갈등에 더해 최근 빚어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의 주요 국가인 한국과 뉴질랜드를 가장 중요한 안보동맹축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방부 장관을 급파한 뉴질랜드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매체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패권 확장에 맞서기 위해 최근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한국과 뉴질랜드를 새로운 경제 기둥으로 축혀 세우고 있는 사실을 놓고 봤을 때 두 나라의 안보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뉴질랜드 국방부 장관의 한국 방문을 놓고 아직까지 양국 정부가 비공개로 붙일 만큼 이번 방문이 단순한 방문으로 그치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 앞서 폴란드 국방장관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최근에 한국을 다급히 찾아 한국산 방산 제품을 대거 도입하기로 나섰던 사실을 비춰봤을 때 뉴질랜드 정부 역시도 자국 국방부 장관의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산 방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뉴질랜드와 이웃한 호주 정부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한국의 K9 자주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왔던 만큼 뉴질랜드 정부 또한 자국의 군사력 현대화 사업을 위해 호주는 물론이고 유럽과 세계 각지에서 각광받고 있는 한국산 방산 제품을 도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뉴질랜드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한국과의 극한 대립을 촉발한 탓에 국제사회로부터 극심한 고립에 놓이고 있는 일본 정부와 달리 뉴질랜드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오히려 한국과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오늘날 거세지고 있는 신냉전 질서를 효과적으로 헤쳐나가려 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한국과 진심 어린 협력을 맺고 나선 세계의 많은 나라들 또한 오늘날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바랍니다.